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던 와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낚시를 하는데 낚시의 절, 베스 낚시를 하는데 낚시의 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주시면 안 되느냐, 그런 댓글이 있어서 오늘은 베스 낚시, 낚시의 절, 이제 막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본 예절을 알고 낚시를 하시는 게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낚시 예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버의 길은 멀고도 험하죠. 낚시 예절조차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보다 우리 베스 낚시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낚시를 하는 분들에게 조금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가 외래어종이고, 그리고 생태계 교란어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베스를 낚시를 하다 보면 또 우리 베스 낚시를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 예절을 지키고 낚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낚시는 스포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취미 활동이나 운동 경기나 스포츠 다 기본 예절이 다 있습니다. 뭐 동호인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테니스라든지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골프, 바둑, 장기, 어떤 취미 활동에도 기본 예절은 있는데, 자, 베스 낚시에는 과연 어떤 기본 예절이 있는지. 자, 첫 번째, 필드에 나가서 낚시를 할 때 먼저 성객이 있을 때 먼저 와서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서 같이 캐스팅을 하는 것은 조금 삼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오신 분은 조금 더 늦게 오신 분보다 잠을 줄이시고 빨리 움직여서 그곳 포인트를 공략을 하려고 먼저 가셔서 조용한 그런 분위기에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늦게 오신 분이 그 자리에서 같이 가서 같이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라인이 크로스가 되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리던 포인트에 먼저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다른 분이 집중해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피하는 게 기본 예절이겠죠. 낚시를 하는 반경이 좁아서 피치 못하게 옆에서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 최대한 정수 가시고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간 일행이나 친구분과 계속 떠들거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먼저 가 있는 분이 굉장히 낚시를 하는데 짜증이 나겠죠. 조용한 상황에서 입질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늦게 가신 분이 일행분들하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동호회나 이런 쪽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동호회 활동을 예전부터는 안 했는데,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동행 출조를 하게 돼 있죠. 동행 출조를 하게 되면 뭐 나이 많은 형님들도 계시고 나이가 어린 동생분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동행 출조를 하실 때는 한 분한테 낚시를 가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하지 마시고 n분의 1 딱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는 비용을 면제시켜주고 나머지 분들이 비용을 내서 간식비라든지 주유비 이런 것을 같이를 해서 부담을 해서 낚시를 가는 게 뭐 여러 번 낚시를 가도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나이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그런 비용적인 면에서 뭐 조금은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 정도는 비용을 분담을 해서 낚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낚시터에서 만나서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같은 취미를 공유를 하는 분들이면 간단한 목례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국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을 가봤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이 뭐냐, 바로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주치게 되면 인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 인사 정도는 같은 취미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다면 서로 일단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아마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베스 낚시를 하다 보면 특히 올 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생각했었던 포인트에 가버리면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대를 여러 대 펴놓고 낚시를 하는 모습, 며칠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쭉 낚시를 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처음에는 사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노리던 포인트에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낚싯대를 펴놓고 포인트를 점령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좀 짜증이 납니다. 사실 짜증이 나는데 서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붕어 낚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수지권이나 강계에서 하는 뭐 대물 낚시, 이런 낚시는 계속 붕어가 회유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딱 한 타이밍을 노리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뭐 밤낚시, 야습을 가서 옆에 가서 좀 시끄럽게 하고 이러면 굉장히 또 안 좋은 소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취미를 하는 입장에서 서로 조금만 이해를 하면 그런 부분도 안 생기겠지만, 우리 베스 낚시의 최대 장점이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 저기는 분명히 베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포인트에 붕어 낚시나 아니면 뭐 잉어 릴 낚시를 펴놓았다라면 괜히 가서 옆에 낚시하시다가 채비가 엉키거나 아니면 뭐 그분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겨서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피하고 다른 포인트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꼭 내가 거기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 여기서 한번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거도 실례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저기 안 던져보고는 오늘 밤에 잠이 안 오겠다, 한번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심스럽게, 사장님 제가 멀리서 왔는데 정말 불편하게 안 하게 저기서 5분 정도만 한번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붕어 낚시 조사님이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공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만 던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붕어 낚시나 다른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낚시인들한테는, 우리 베스 낚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가 있고 예의가 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베스 역시 그분들한테 굉장히 미운 존재겠지만 조금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낚시의 절, 또 어떤 게 있느냐, 남의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인들 여유가 없어서 저렴한 장비로 낚시를 하시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저렴한 장비로 낚시를 한다고 해서 그분의 장비, 니는 그런 장비로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 내 거는 지금 몇십만 원짜리고 뭐 100만 원짜리인데 니 거 5만 원짜리로 물고기를 못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스 낚시에서 장비가 좋고 나쁨은 개인 성향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장비를 쓰는 것도 좋은 거고, 투자를 적게 해서 알차게 경제적으로 압박이 안 되는 선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본인의 취미이기 때문에 본인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의 장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시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낚시 기법에 대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내 낚시 기법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역시 낚시 예절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를 해서 여러 마리 베스를 낚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오셔서, 사장님 지금 어떤 채비로 어떤 수심을 공략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몇 마리 잡았다고 으쓱해서 옆자리에서 못 잡고 있는, 삽질을 하고 있는 어떤 분께 가서 지금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채비를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낚시 예절에 어긋나는 겁니다. 낚시를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좀 아는 게 많아지고 경험이 많다 보면 누구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상대방이 원하기 전에 내가 가서 먼저 상대방의 낚시를 지적을 하고 고쳐라, 수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역시 예절에 어긋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워킹 낚시를 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보팅 낚시를 하실 것 같습니다. 낚시의 끝은, 베스 낚시의 끝은 아마 보팅 낚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팅 낚시 역시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주 얻어 타야 되는 사람, 배가 있는 사람의 배를 얻어 탄다라면 항상 그분이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걸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본 예절입니다. 그리고 낚시를 가면 선주가 이야기하기 전에, 자, 오늘 주유비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경비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간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보팅 낚시의 예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주가 돼서 낚시를 하실 때 워킹 낚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교차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동력이 좋은 보트 낚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형 호수 안동댐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작은 호수에서 가이드 모터를 이용을 해서 렌탈을 하는 그런 장소에 가보면 보트 낚시 포인트나 워킹 낚시 포인트나 겹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랬을 때는 먼저 와서 공략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늦게 오신 분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트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공략을 하고 계신데 워킹 낚시를 하시는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나 지금 워킹인데 네 보팅이니까 나가라, 이것도 잘못된 거고, 워킹 낚시를 먼저 하고 있는데 늦게 보트를 타고 가서 낚시를 하면서 나 지금 보트 낚시로 그쪽으로 던지잖아요, 그쪽으로 나오세요, 이것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단 먼저 조금 내가 양보를 하고 조금 더 내가 양보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낚시를 함에 있어서 다른 분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사실 그 베스 낚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쓰레기를 하나도 안 만들 수 있는 그런 낚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태클박스 하나, 가방 하나에 메고 가서 여러분들이 쓴 봉지 주머니에 넣어서 오시면 되고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낚시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차에 와서 또 버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주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가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최소한의 채비만 갖고 낚시를 한다, 짐을 최소한으로 꾸리고 낚시를 하시면 쓰레기를 만들 일은 없을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인데 베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 영상에도 보면 매번 올라오는 영상마다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잡은 베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잡은 베스를 여러분들께 처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 역시 제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처리 문제 역시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처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면 남들 눈살찌 뿌리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를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놔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책임에 대해서, 놔줬을 때 뒤따라올 책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책임지는 문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 판단하에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도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떤 베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책임을 지면서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영상에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봐야 제가 댓글을 드리지도 않고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 낚시 예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는데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몇 년 사이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스포츠적인 요소가 강한 베스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고,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정보만으로 낚시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낚시 예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낚시를 다니면서 마찰이 생기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제 영상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으면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저 말은 좀 일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필드에 나가서 한번 그렇게 예절을 지키면서 낚시를 하면서 즐거운 낚시를 계속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차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정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왔어요. 아, 좋아.